부모님은 저보다 쌍둥이 여동생을 더 좋아하셔서 결혼식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을 전부 그 여동생에게 다 써버리셨고 엄마의 이기적인 요구를 거절한 뒤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23살이고 앨리슨이라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말도 안 해요. 부모님도 저한테 잘 대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노력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연락하려면 저보다 12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아이 한 명만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고 키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가 있어서 계획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고 엄마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삼촌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 추수감사절 파티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셨고 가장 전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두셨지만 우연히 한 명만 사랑하기로 선택했는데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닌 앨리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앨리슨 사이의 경쟁은 그녀가 무엇을 하든 치열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승인을 받는 게 더 나을 텐데 솔직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빛난다는 이유로 저를 더 싫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 경쟁에 관심을 갖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조작에 능숙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람들이 내가 그녀를 아웃시켰을 때 그녀가 정말로 상처받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확인하고 그녀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에는 내 부모님의 친척과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좋은 성적을 받고 언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활동에 참여했고 언니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니를 뒤돌아보는 나쁜 남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성취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21살이 되었고 둘 다 졸업했다면 그녀는 정규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주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를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부모님의 교육비를 절약해 주셨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행복해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대신 부모님은 앨리슨과 그녀의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두 학업 모두 거의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내가 이미 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앨리슨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내 업적을 거의 인정하지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나는 확실히 실망스러웠다. 나는 아직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직 이사할 만큼 저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조용히 있었지만 21번째 생일 이후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을 기대했다.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생일 전날 나는 그들이 모두 앨리슨 앤과 그녀의 함께 해변에 갔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메모와 $50짜리 상품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쪽지와 작은 선물밖에 얻지 못한 채 해변 여행을 떠난 어린 시절 많은 일들이 억울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고 무정해서 그날 바로 이사를 나가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가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머물겠다고 제안했는데 내가 인턴을 하고 있던 회사가 후에 나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잠시 머물 곳만 필요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 2개월 부모님이나 여동생에게도 알리지 않고 짐을 싸고 친구네 집에 들어왔고 이사한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할 만큼 나를 그리워하지 않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갔지만 생일 축하를 바라지 않기 위해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알리고 싶었고 아마도 누출 수도 꼭지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반응을
이사했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보였고 앨리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로 가족과 나눈 마지막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들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앨리슨에 대해 듣곤 합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내가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내 부모님을 모르고 있었고 부모님은 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나만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지만 좋은 동네에 있는 편안한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는 내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취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만족하며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앨리슨에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업가와 결혼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틀. 삼촌이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도착했을 때 무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이미 며칠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차가 트럭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자급자족을 믿었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 연락했던 가장 터무니없는 믿음 중 하나였습니다. 내 여동생은 돌아오거나 그들을 돕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부유한 남편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고 결혼식 직후 배우자에게 금채굴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과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전처의 남편인 두 이붓자식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왔다. 병원에 입원한 부모를 남편의 친척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역할을 하기 바빴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빚을 갚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총애받는 딸이자 황금의 아이라는 환상을 깨뜨린 가혹한 현실 점검이었다. 삼촌이 이제 부모님이 의료비를 내가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고 했을 때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 금액이 상당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화가 났다. 특히 많은 돈을 것을 망설였다. 평생 동안 나에게 어떤 사랑이나 보살핌도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나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더 당황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면 그들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보다 훨씬 빨리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청구서를 지불하라고 이것을 설명했고 심지어 빠른 상환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찢어졌습니다. 나는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굴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희생하고 상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들을 도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 관계는 긴장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낯선 사람처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지만 다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앨리슨보다 나을 게 없어서 실망스럽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돕지 않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쉽지 않았지만 의료비는 다른 방법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내 결정을 알리지 않았는데 심각한 사고가 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마지막으로 본 지 거의 5일이 지났고 댓글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깨달았습니다. 앨리슨앤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앨리슨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나은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경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족을 정당하게 비난했으며 아버지가 무결점 운전자라고 생각하여 보험을 포기한 아버지의 결정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삶에 참여했다면 나는 아버지가 보험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에 무모함을 더하는 그의 차의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의한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리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자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으셔서 편안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고 어머니는 함께 소규모 회사의 HR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저나 앨리슨을 부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없지만 사치스럽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탄탄한 중산층이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왜 의료비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환 약속이 있는 돈은 스스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지난주 동안 저에게 끈질기게 전화를 했고 어제 저는 그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계속 무시할 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화에 응답하고 예상대로 내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엄마는 갈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면서 나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아빠는 나를 부인하고 엄마가 나에게 비를 부른 후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만큼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그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생일에 그들이 방치되어 이사한 후 2년 동안 그들은 연락하거나 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더 이상 부모님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부모님과 통화한 후 삼촌이 전화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화한 후 생각만큼 그들의 반응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몇 초 후에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었기. 나중에 삼촌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이 따로 남겨두셨던 기금의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이제 궁핍해지자 그들은 이미 앨리슨의 결혼식에 필요한 결혼 자금의 절반 이상을 썼고 남은 돈은 모두 유럽 여행에 썼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왜 자신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것은 삼촌이 나에게 느끼게 하려고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시야 청구서에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망상적인 믿음은 내 책임이 아니었고 그들이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이나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3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친구들 대부분 내 가족사에 대해 잘 모르고 아직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위해 레딧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녁에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2주 후 앨리슨이 예기치 않게 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내가 사는 곳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가 살았던 동네를 폭로했고 앨리슨은 나를 찾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긴장된 관계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가 기억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이고 행동하며 더욱 세련되고 정교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인 것처럼 말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좀 더 얌전해 보이고 행동도 더 멋져지기까지 하더군요. 옷 입는 방식도 바뀌었고, 입는 장신구도 바뀌었고, 화장도 정말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앨리슨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갑자기 늙었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그녀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데이비스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격과 신념은 확실히 어떤 혁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집 문을 두드린 후에 그녀를 들여보냈고 그녀를 만나서 정말 놀랐지만 그녀가 왜 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녀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나에게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말했고 그녀의 큐티클 외에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한 2명의 유아의 엄마로서 집에서 머물면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전통적인 주부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게 과소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지루한 연설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가 요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나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끝내기를 정말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약 15분 동안 이야기한 후 그녀가 했던 빌어먹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부모님이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방문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그녀의 존재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나와 화해할 기회이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 부모님의 궁핍함과 그녀의 새 가족을 어떻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2 자녀를 유모에게 맡기고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부모와 자신의 자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계속해서 자신의 의붓자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많이 털어놓았고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요청하지 않은 것. 그녀의 남편은 자녀에 대한 부분적인 양육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승인하기 위해 단지 그녀와 결혼한 것 같았고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양육권 싸움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바쁜 사업가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전처는 그가 약혼을 발표할 때까지 그를 상대로 이 말을 사용하여 법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흔들었던 안정성을 신호했습니다. 앨리슨은 자신이 구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조종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그의 동기가 순전히 낭만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혼 후에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빨리 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앨리스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간과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유모가 되는 것에 그녀는 심각한 사고 이후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식한다고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기대했던 부모를 분개했지만 그녀의 새 가족은 많은 애정을 갖지 못한 남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은망덕함의 정의의 완벽한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앨리슨에 의해 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그들의 불평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는 챔피언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주장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반복적으로 선호했던 바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문 목적에 도달했고 부모님에게 1달 동안 머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일 후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고와 시련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가 우리 부모님과 화해하고 본질적으로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비용 충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부모님을 상대하고 자신의 것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동정심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계획 뒤에 있는 가족은 이 동정심을 활용하여 나를 조종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할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앨리스넨의 고전적인 전술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간파하고 함께 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갈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음을 알면서도 화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막연하게 약속했고 그녀는 나에게 계속 연락하라고 재촉하고 떠났다. 우리 둘 다 그녀가 솔직하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녀가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조작적인 개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단조로운 그녀와 대화하기에는 지독할 정도로 지루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의붓자식들과 그녀의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꿈을 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편의 애정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그녀의 의붓자녀들이 친어머니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해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선호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며 저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매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거의 없는 이기적이고 냉담합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 특히 앨리스넨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낙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 모두가 내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내 경계를 존중하고 앞으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나아졌습니다. 기도해.